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장이 좀 많이 좀 어려웠죠. 간밤에 뉴욕 그 나스닥이 급등을 해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네, 중국 증시도 일부 중국 홍콩도 일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도 결국 한국 증시만 좀 많이 이렇게 좀 약세로 끝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데요. 오늘 분명히 더 보였던 거는 그런 거 같아요. 기관이 원하는 거는 지수를 더 내리는 겁니다. 네, 2800이니 얘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2900 일단 거기까지 지지를 확인하면서 좀 내리는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공매도가 선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고 다 비공식적으로는 다 얘기하는 게 공매도 뭐 실질적인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방안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5월달까지 공매도 금지를 좀 연장을 했잖아요. 딱 그 4월 이제 네,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까 포퓰리즘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그 공매도 금지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나라가 공매도 문제였던 게 공매도를 그 한다는 그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과 기관의 불평등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컸었는데 그를 금융위도 그렇고 그냥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서울시나 부산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선거 앞두고 표를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냥 연장을 한 거죠. 표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그냥 급조해서 방안을 내놓고 있고 그냥 날짜도 뭐 공교롭게 딱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5월달까지 5월 초까지로 딱 연장해 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불씨가 돼 갖고 기관이나 외인이나 이제 리스크 헤지 전략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주식을 사면은 선물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전략을 좀 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선물이 하락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하락이 폭이 깊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프랍 트레이더 같이 증권사 자체의 돈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 펀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나 이런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는 가격 부담 때문에 쉽게 트레이딩 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혹시 같은 스타일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자 하시거든요. 인베스터. 근데 증권사에 있는 돈을 갖고 펀드 운영해 갖고 성과 내는 사람들은 그냥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냥 거래만 하는 사람들. 돈 버는 게 그냥 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호흡도 좀 짧게 가져가고 어떤 기업 분석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수익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목표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 못하면 뭐 여러 가지 질책도 있겠지만 너무 또 안 되면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딴 거보다 수익률로 승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돈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내려가서 어느 정도 버블 우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돼야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상승한 상태에서 해지 전략이 좀 제한되니까 결국 지수가 내려가야 돼요. 종목 전체적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내려가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지금 또 마침 미국의 국채금리 그다음에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환율 막 그냥 삼박자가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오늘 장세에 보면 특히 기관이 나스닥 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쨌든 환율을 빌미로 내리려고 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수를 어떻게든 누르려고 했었고 마침 또 네,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까 또 빌미로 또다시 매도를 늘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죠. 뒤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5월달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는 기관들은 계속 이런 행동을 보일 것 같아요. 특히 금융투자는 뭐 계속해서 이런 전략, 그러니까 지수를 어떻게든 하락시키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그럴 것 같고, 뭐 연기금은 뭐 오늘 사실 연기금 매도가 되게 뼈 아팠죠.
오늘 기관 순매도 중에 연기금 매도량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높았는데 뭐 연기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매도한다 주의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가 2958.12로 끝났는데 2900 선까지도 조정폭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1차적으로 기간은 계속 떠들었던 건 2800이었거든요. 2900선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소지도 있고, 대형주나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기간 매도, 그다음에 환율로 인한 외인 매도, 이런 부분이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또 FOMC도 있잖아요. 그 내일은 이거 중요한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선물 만기일이에요. 쿼드라폴 위칭데이에요. 네, 옵션 선물 다 만기일이라 전통적으로 또 이렇게 그 변동성이 높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쿼드라폴 위층뿐만이 아니라 또 내일 또 중국 양회가 내일 끝나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FOMC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기관이 매도 압박을 하기 딱 좋은 그런 핑계거리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장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서 제일 우려가 됐던 거는, 기관은 뭐 전에부터 지수 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잖아요. 금융투자는 내리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고, 뭐 그건 그렇다 쳤는데, 외인이나 개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받침을 해줬었는데,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개인들 매수세가 많이 꺾였어요. 네. 그동안 지수가 올라갔을 때 사실 개인들 매수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꺾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통 지금 보면은 뉴스나,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건 제목 때문에 해놨는데,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연기금 매도, 계속 연기금의 매도. 실질적으로 연기금 매도가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정말 뼈 아파요. 네, 저기가 좀 제대로 된 운영사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비중을 맞춘다 그래도 그 타이밍 조절 어느 정도 가능한데, 뭐 하루를 안 쉬고 하니까요. 만약에 저기가 좀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전술적 조정을 통해서 비중 줄이는 것 같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국민들의 자산이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요즘 장세에서는 뭐 연달아 계속 매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매수는 안 하더라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없죠. 좀 운영사 자체가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매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것도 뼈 아프긴 한데, 어쨌든 금융투자 이쪽도 지금 가뜩이나 그동안 하락을 원했던 상태에서 개인들 매수세가 확 죽어버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려가 돼요. 좀 개인 매수세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 얘기 드리자 말았죠. 네, 그 이유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연기금 매도 폭탄. 연기금 뭐 앞으로 뭐 20조 이상 매도물이 남았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대형 매도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선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또 많이 좀 약해진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뉴스가 보면 맨날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우려, 물론 저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권사들도 보면요, 종목이든 개별 종목이든 뭐다 안 좋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뭐 시장에 대해서도 또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안 심리 막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장의 투심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좀 열려 있는 걸로 오늘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수가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좀 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이고, 개별 종목들도 대형 종목들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당장 그렇다고 금리 문제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금리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랑 똑같아요. 대형 투자자들, 주로 이제 기관이죠. 기관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간 이제 급등한 부분들도 있고, 작년 올해.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고 싶어요. 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관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때 가장 좋은 핑계가 금리 상승 문제, 국채 금리 이거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갈 것 같아요. 한동안 계속 갈 것 같고, 오늘 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5월달 공매도 시작 재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행동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개인들이 요구했던 그 공평한 공매도 제도,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느지막하게 그걸 선거 때문에 이제 꺼내갖고 단순히 연장만 하는 수를 뒀던 게 해외 자산 그 투자사들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레포트들을 냈었고,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어쨌든 운영 전략상 문제가 되니까 그냥 지수를 하방으로 누르는 형태의 악순환 고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원래 이제 공매도에 대해 반대했던 게 하락장에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관과 외인만 이걸 활용해 갖고 장세가 약할 때 매도 압박을 더 한다. 이게 이제 그 불공평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락장에서도 개인이 돈 벌 수 있게 해달라랑,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증시가 약할 때 과도한 매도물로 너무 과하게 하락하는 걸 막아달라. 이 두 개예요. 두 가지 뜻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하락하는 거, 증시가 약할 때 하락세로 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연기만 해놓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그러면 우리 5월달까지는 일단 지수 다 눌러놓고 보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공매도 금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의 공매도 그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게 되면 손실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미 공매도 해놓은 상태가 있는데 거래 금지 중지가 된 상태다 보니 계속 상승하다 보면 손실이 나요. 그럼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그 수준으로 좀 내려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놔야 그때 이제 공매도 뭐 상환을 하던 뭐 하던 해서 손실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또는 주식 자체도 좀 저가 매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지수를 누를 때 버틴 게 개인, 그리고 때때로 외인이었는데, 외인은 이제 더더욱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국채 금리에 따라, 그리고 환율에 따라 더더욱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인들 같은 경우 한국 투심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네, 기관은 이제는 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더더욱 이제 지수를 하방으로 압력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의 장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가 좀 하방으로 더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은 뭐 저가 매수를 해갖고 반등을 노린다. 물론 이제 투자 많이 하셨고 원칙에 따라 이익 실현,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손절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잡고선 그런 걸 하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네, 솔직히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더 맞는 때인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하방으로 열려 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으시면 좀 매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승장 때는 나는 뭐 종목 몇 개 얘기해도 몇 개 맞출 수 있다. 당연히 뭐 종목이 오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하락세에서도 그럼 반등하는 종목이나 이런 것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장 이럴 때는 그냥 뭐 몇 개 찍어도 될 정도로 누구나 사도 수익 날 정도로 전체 상황이 좋아요. 근데 하락장세에서는 그게 안 되고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에서는 반등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상승하다가 바로 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반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익 실현하고, 이런 형태로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금을 들고 기다리시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올 때까지, 지금 제가 볼 땐 2900에서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이러면은 기관이나 외인의 영향을 덜 타는 중소형주로 가야 되는데, 중소형주 매매를 하실 때는 거기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 또 개인 세력들도 많잖아요. 리딩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또 엮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최소한 재무제표 중에 당기순이익이나 네, 뭐 어떤 부채 비율, 매출 증가폭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호흡을 짧게 갖고 매매하실 분들 아니시면 호흡을 짧게 해서,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철저한 매매 원칙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시면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뭐 이런 장세가 가진 않겠지만 한동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약간 이런 장세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여.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지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박스권에서 약간 약세장으로, 그러니까 횡보장에서 약세장으로 주식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약간 하락할 수 있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연기금 매도, 이거는 뼈 아프긴 해요. 지금 계속 매도가 됐고, 오늘 같은 날도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 하락의 원인은 연기금보다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외인 매도세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했다. 근데 사실상 실제적인 거 보면 외인 매도세가 원인은 됐죠. 근데 주요 원인은 아니에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다 기대를 했거든요. 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원달러 환율에서 또다시 하락 근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락의 이유만 찾는 겁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환율에 워낙에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환율 고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달러를 갖고 와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자기 나라로 가져가야 되는 돈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기간 자체도 보면요, 네, 그냥 환율에서 여러 가지 또 핑계거리를 많이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중국 얘기 또 꺼내요. 네, 장중에 또 중국 관련해서 또 얘기를 꺼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나서서 증시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 이제 핑계를 대죠. 근데 사실 오늘 뭐 외국인 영향은 있었지만 실제 외국인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 이 얘기가 중요해요. 저도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투심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자금 여력이 없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증시 지금 대기 자금도 많고 여전히 MM부터 그리고 이런 갑자기 목이, 네, 죄송합니다. 여전히 예탁금이 많은 상태인데 자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뉴스 중심으로 해갖고 공포 심리를 주고 있으니 매수를 섣불리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금 여력이 아니라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 심리로 어쨌든 매수세가 약해진 상태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벌어지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정말 4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을 했어요. 저도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좀 안 좋았죠.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결국 달러 얘기를 계속합니다. 환율. 네. 물론 오늘 환율이 많이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외인들의 이런 거는 달러가 강세되면서 한국 증시에서는 조금 자금을 빼는 형태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오후 가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중국 상품 시장에 대해서 이런다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철강사 선물 가격이 급락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 쪽들이 약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FOMC 얘기도 하고 지금 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요거까지만 설명드릴 건데, 어제 미 증시가 올랐던,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랐던 이유가 맨날 얘기해놨던 미 국채금리가 좀 내렸어요. 1.5%대 중반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또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3년 만기 3년짜리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발행금리가 낮았고 응찰률도 뭐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상태. 응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를 좀 낮춰도 되죠. 그쵸? 이게 줄어들면 금리 더 높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건들이 있으면서 증시 어쨌든 그 미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국내 금리도 그렇고 국내 실제 금리도 그렇고 반등이 계속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자꾸 빠르게 오를 거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냐면 국내 증시는 또 하방 요인이 포진해 있다. 네, 환율과 금리, 네, 이것 때문에 하방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관은 계속 하방 얘기를 해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자, 보시면 전반적인 지금 추세가 전에 이 안에 이 박스권 안에 있었거든요. 이 크게 보면은 3000에서 3160, 네, 그 안에 이런 박스권, 작게 보면 이 안에 이런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탈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어지러우니까 좀 지워 놓을게요. 자, 전에 이거 정고점 부분이니까 지우고 그냥 편안하게 보실 때, 자, 이런 형태의 요거 이 박스 안에 있었어요. 네, 그동안 그쵸?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스 하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완전히 지금 이틀 동안 이탈을 했죠. 보시면 전체 큰 흐름에서 달라진 흐름이 나온 거예요. 기존에 이 박스 안에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오더라도 반등하고 이게 있었는데 완전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3000이 바닥이었는데 천정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저항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이 2900에서 3000의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재설정하라는 움직임이 또 있어요. 2900 먼저 깨지면 이제 2800까지로 또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증시 자체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하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이 여러 매매 중에 낙폭이 있는 종목들 또는 내려오면서 꺾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투자로 하는 반등 투자죠. 그렇게 하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금을 갖고 일단 1900이 지지받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네, 밀어 올린, 그러니까 코스피 3000을 회복하기 밀어 올렸지만 뭐 기관 외인 계속 밀어냈죠. 계속 밀어내서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오늘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면서 끝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쵸? 지수를 누르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왔다 여기서 박스를 유지하고 가면서 반등 신호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내리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수 자체를 이제는 조금 2900에서 3000 사이로 하고 2900 그 상단까지 좀 내려와서 2900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보면은 원래 지금 이렇게 3000 하단으로 내려와서 좀 빠져있는 상태면은 프로그래스 비차익이 이 양보다 줄거나 아니면 순매수까지 나오면 좋겠죠. 순매수가 나왔으면 여기가 아마 300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지수가.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물론 이제 단순 매도량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매도는 줄었죠. 이때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 매수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 반발림 매수가 아주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매수 규모로 볼 때는 비차익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늘었죠, 이날보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또 코드라플 위칭돼 있고 옵션 선물 만기고, 그래서 내일 장중에라도 2900 그 상단 2900 뭐 15, 20 뭐 이런 데까지 확인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FOMC 전까지는 그냥 현금 갖고 차라리 주식을 그냥 지켜보시거나 당분간 계좌를 안 열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연기금 매도 폭락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외인 매도가 그렇게 뭐 하락을 이끌었다. 자, 오늘 하루의 그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볼게요. 과연 그런 건지. 자, 이 데이터대로 보면요, 개인, 외인, 기관입니다. 자, 이 내용대로 하자면은 보세요. 장 초반에 순매도가 많았던 거 기관이지 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연기금 초반에 보시면 순매수예요. 순매수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잠깐 뭐 순매도 있었지만 순매수예요, 연기금. 네. 오전 10시 20분까지는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외인들, 네, 여기가 외인이에요. 외인들 순매도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죠. 이걸 갖고선 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걸 갖고선 하락을 외인들이 주도를 했다. 기관보다 지금 외인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쵸? 근데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장 초반부터 보세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장 초반부터 외인보다 많이 매도량을 갖고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수가 하락해서 흘러내려오니까 매도량을 줄였던 거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반등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보시면 이때쯤에서 매도량을 확 늘리면서 순매도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자체가 외인들보다 먼저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네. 투심이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럼 보면은 이게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간밤에 미 국제금리 인하랑 뭐 그런 건으로 나스닥이 급등을 했어요. 3%대. 그러면 단기로 가는 이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왜? 지수를 상승해서 들어 올리면서 그다음에 내일 오른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 돼요. 근데 내일 뭐가 있냐면 쿼드라플 위칭 데이가 있어요. 네,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중국 양회 뭐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지금 올려서 단타치기보단 더 눌려갖고 저가 매수를 삼자.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 오늘 순매도 포지션을 먼저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인 게 외인이에요. 외인은 오늘 사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럴 때는 외인 매도가 평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외인 물론 오전에 매도가 이때부터 보면은 급등을 하죠. 올라가서 외인 매도가 쑥 올라갔는데 이건 누적 순매도거든요. 누적이에요. 자, 200 얼마를 실게도 한 300 정도 늘었고 100 얼마 정도 늘었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여기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좀 건드려 놨었고,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초반부터 여기는 아예 그냥 올려주기보다는 내리는 쪽으로 베팅, 그 다음에 외인들이 매도를 늘리면서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서야 매도량을 줄여준, 어느 정도는 이제 순매도가 이거니까 약간의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연기금도 오전에 좀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언론 프레스 쪽에다가 외인 매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모든 거에 이제 트리거링이 된 거는 사실은 금융투자가 먼저 앞섰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읽어내야 되는 거 그겁니다. 금융투자가 원하는 거는 지수가 좀 더 하락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면서 박스권 매매로 수익 단기적인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수를 더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가 매수를 해서 반등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뭐 연기금 매도 계속 지속될 거로 보이죠.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 당분간 연기금이 이제 중장기 자산 운영 계획 기획안을 이제 새로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매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 국채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고, 그쵸? 환율 여전히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 보니 환율 상승에 따른 외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쿼드라플 위칭 데이도 있고, FOMC 전까지, 다음 주 수요일 FOMC 전까지, 또 수요일도 사실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은 목요일날 받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시장 변동성, 불확실성 확장되니 여기서는 차라리 지수를 아예 눌러버려서 저가 매수를 삼자,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전략상.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되게 안타까워요. 제일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자, 오늘 외인들 매도 때문에 이랬다고 그러지만, 외인들 최근에 매도만 볼 때요, 3조 막 이렇게, 아니면 2조 6천 8천 이렇게 했다가 오늘 2조 4천이면 어느 정도 줄었어요. 매도 단순 수치 매도로만 보면 줄었고, 네, 연기금은 계속해서 뭐 오늘 1조 8천억 매도를 했죠. 매도량이 많아요. 자, 보시면 금융투자 보세요. 금융투자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이런 매도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개인이요, 최근에도 보면은 10조 단위로 매수를 했었고, 그쵸? 10조 뭐 이렇게 10조에서 떨어지더라도 9조 얼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7조 7천억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결국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자체도 이제는 매수를 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임하지 않는다기보다 매수에 대한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지금 투심이 되게 가라앉아 있어요. 공포심리가 계속 나오니까 개인들 자체가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시장이 좋던 말던 연기금은 계속 비중 줄이겠다고 팔고 있고,
금융투자마저 오늘 여기가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로 갔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하방으로 찍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방은 많이 닫혀 있고, 그 지수의 상단은 닫혀 있고, 하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 그러면 개별 종목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 매매 습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 규칙을 잡고선 기계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시면 지금은 보유된 현금 비중을 갖고 저가 매수를 하시기보단 기다리시는 게, FOMC까지라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많이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갖고 좀 기다려 봐야 하는 때인 거고, 뭐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한 거는 전체 장세라 그걸 위주로 했던 거고, SK케미칼 오늘 좀 모양이 많이 안 좋죠. 흐름이 여기도 많이 좀 깨졌습니다. 코스피 아까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큰 박스로 보더라도 원래는 이거보다 작은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거 이 지금 안에 조그맣게 주황색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게 바깥쪽에 박스가 있으면 안쪽에 선택이 안 되나 보네요. 네. 자, 이 원래 요 작은 박스 요거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게 이제 깨지면서 이탈이 됐고,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 보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전에 이제 상승 구간까지 해서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있었는데, 그거마저 깨졌어요. 지금 28만원이 깨진 거는 좀 많이 뼈 아파요. 이제는 여기 마지막 이 구간인데, 전에 한번 여기 반등을 받았던 이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횡보했던데, 자, 이 가격대가 한 27만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27만원 마저 깨지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마지막, 더 이상 이제 뭐 볼 수 없는 마지막 선이거든요. 시그널 자체는 이제 매도가 과했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주가 모습이 좀 오늘 많이 안 좋게 좀 됐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든 상황들이 오늘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갭으로 출발을 했죠. 예, 시초가 갭으로 출발을 했고, 반등 신호가 오늘 두 차례가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왔어요. 처음에 갭으로 출발을 죄송합니다. 갭으로 출발하면서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밀려났죠. 네, 밀려났고, 그러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후에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자 또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오늘 자리나 어제 그 외인들 수급이나 모든 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모양새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못 지켜지고 다시 흘러내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주가가 흘러내린 거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장상황 보면 장 초반에 아까 전에 보시면 올라갔다가 여기 갭으로 올라갔다가 쭉 한 다음에 미끄러져 내려왔죠. 이 장 초반. 장 초반 상황도 보면은 뭐 키움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네, 이런 데들 다 장 초반에 개인들 매도세가 강했거든요. 네, 개인들이 초반에 이제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단타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또 다시 들어온 것 같고, 오후에 반등할 때도 보시면 네, 개인들 매도가 좀 많이 좀 나온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반등할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이제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저기에서 이 케미칼에 대해서 좀 불안 심리를 또 개인들한테 불안 심리 조성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반영된 것도 같은데, 그런 게 좀 생기는 데다가 이제 외인들마저도 이제 매도로 나오면서, 어제 UBS가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보시면 UBS 같은 경우는 오전에 초반에는 그냥 눈치 작전이 좀 있었어요. 물론 매도도 했지만 다시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눈치 작전을 하다가 이제 9시 한 20분쯤 되면서부터 조금씩 매도를 늘려갔는데 9시 반 넘어가면서 이 이제 28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CS부터 매도가 나온 거죠. 28만 원 근처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나오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외인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외인들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던 때에 개인들이 또다시 좀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28만 원이 깨졌어요. 깨졌고, 또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연기금 오늘도 뭐 2조 이렇게 해서 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매수 자체가 규모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투심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매도들이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온 것 같고, 진짜로 이거는 이 종목은 연기금 매도가 어느 정도 줄거나 이게 멈추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가더라도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줄지 않으면 좀 난감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투신도 좀 매도가 나왔는데, 투신 매도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쪽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쪽은 28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나마 오늘 금융투자나 이런 쪽이 좀 덜 팔긴 했는데, 어제 이제 매수 형태나 이거 봤을 때 개인들이 오늘 뭐 이런 단타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매도세를 많이 끌고 가지 않았다면 오늘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번이나 이제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네, 악화된 투심으로 좀 이렇게 간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추세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7만 원은 무조건 지켜내야 돼요. 그게 깨지면은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고, 그나마 시그널은 지금 과매도 상태이긴 한데, 과연 이쪽이 금융투자 쪽이 순매수가 들어올지, 그 외인들이 매수로 포지션 바꿔줄지, 이거는 조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까지 늘리면서 이제 지금 개인들 거래가 좀 나왔어요. 보시면 딴 때보다 거래량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인데 네, 어디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타가 조금 지금 뼈아픈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내일은 뭐 그냥 그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외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그냥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 것 같고, 27만 원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내일 쿼드라플 위칭데이인데, 오히려 쿼드라플 위칭데이 때 투심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또 현재 시장에 관심을 갖는 주력 종목들 쪽, 그런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고, 어떤 괴리율상 좀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시장 소외, 소외를 통해서 오히려 소외를 받아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힘이 좀 빠지시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체 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실적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주가도 좀 흔들렸죠. 외인 매도도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8.93% 감소했고, 더군다나 순이익이 17.29% 감소했다 라고 나오는데, 뭐 이건 아직까지는 수주권들이 제대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데이터로 지금 반영이 다 안 되고, 그 신규 플랜트 같은 경우 초기 비용 투자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생길 수 있어서 얘는 이제 2분기 데이터나 뭐 이런 거랑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보고선 1분기 결과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발표 나면 그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연기금, 네, 시장에서 연기금 자체가 오늘 매도가 많았거든요.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이제 연기금 매도가 좀 많았죠. 전체 매도 규모에서 연기금하고 외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가장 큰 문제 보면 전에하고 똑같은 패턴인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왔다가 훅 빠지고, 또 여기도 훅 들어왔다가 어디 갔죠? 네, 이때 훅 들어왔다가
훅 빠지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돼요. 얘네 둘이 합하면은 이때 130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합하면은 한 110만 정도 되니까 거의 120만 가까이 되네요. 대부분 이거 다 반납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둘이 공동으로 그래요. 항상 공동으로 훅 돌았죠. 그러고 나서 뺀 거 이 양을 보면은 여기까지 거의 이거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런 패턴이 되는데, 오늘 뭐 다른 거보다는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13,000원이 조금 고질적인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우려를 하고 있던 건데, 오를 때마다 자꾸 이런 패턴이 나와요. 오르자마자 13,500원만 넘기면 다시 하락시키고 13,500원만 넘기면 하락시키고, 이게 자꾸 이런 패턴이 되면 오르면 또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 오늘 보면은 장 초반부터 그냥 찍어 내렸어요. 여기 13,500원인데 시작하자마자 찍어 내리더니 반등 자체가 거의 못 나오고 쭉 흘러내린 모습이 됐어요. 네, 이렇게 흘러내린 모습, 이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그나마 여기서 이때에 비해서는 난 게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그 가격을 내려놨는데, 그나마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13,000원 상단에 있다는 거, 이것까지는 긍정적인 포인트긴 합니다. 그리고 13,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저가. 근데 여기서 반등을 줬다는 거,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지금 이런 패턴이 자꾸 나오는 건 안 좋은데, 좀,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꼭 중요한 시점마다 외부적인 부분이라던가 내부 영업 발표랑 이런 것들이 조금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13,000원 위에서 지금 멈췄으니까, 내일 코드라프 위층이긴 하지만 여기서 오전이라도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자리 잡아주고 하는 모습이 나와야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힘이 많이 빠지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좀 의미가 없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그 외인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봐서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해서, 국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그 금리와 환율 문제로 또다시 영향을 받아갖고 하락하는 좀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환율은 이제 외인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금리인데, 금리, 특히 인플레이션인데, 한국 금융기관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 국채 금리에서 과민 반응을 하면서 움직일 정도로 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바로 또 과민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딴 거 이제 개별 종목의 딴 상황보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2,900을 확인하는, 이제 그 보면서 이제 또다시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전략을 좀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지금은 개별 종목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종목 어떤 게 잘 가더라도 그 다음에 쓱 빠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현금 중에 현금 다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 그래서 뭐 항공주라던가, 네, 항공, 운송이죠, 운수 쪽, 식품,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보면은 제가 딱 지금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 네, 뭐 인프라도 해야 되니까 그쪽 관련된 것들, 네, 그리고 호텔 이런 것도 그렇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장이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조정받은 그 금융주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좀 오늘은 종목 분석이라기보다 시장 분석 중심으로 했고, 지금은 지수 상황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로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환율 얘기 이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시장의 대형 투자자들, 대형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제 지수 하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고,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좀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현금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지수 선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임하면서 이제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현금을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뭐 테이킹,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좀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좀 가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 금융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융주 또는 경기 민감주들, 뭐 대형마트라던가 뭐 항공, 운수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호텔이나 백화점 뭐 이런 데들, 푸드 쪽, 그리고 뭐 극장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 좀 해결돼가는 국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두 종목 다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은 그래도 박스권에 있지만 SK 그 케미칼이 추세가 많이 훼손이 된 상태가 돼서 좀 안타깝고 참, 네,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케미칼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투심도 또 훼손이 되는 게 좀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사실은 개인들 매도로 좋은 위치에서 자꾸 빠진 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내일 쿼드라플 위칭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요. 네, 변동성 심한 날이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내일도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막판이라 또 투심 자체가 좀 매도가 많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 17일날 FOMC 때까지는 아마 기관도 여러 가지 빌미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간접적인 얘기 많이 간접적으로 얘기 내보내면서 불안 심리를 계속 강화시킬 거고, 금융투자가 아마 앞장서서 지수 하락을 갖다가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시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외인들 매도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는 외인이 순매수로 끝냈어요. 장 자체는요. 순매수로 끝냈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다시 보고, 네, 순매수로 끝냈기 때문에 그나마 외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완전히 이탈한다 이걸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보시면 이제, 네,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세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금융투자 자체가 또 지수를 좀 하락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새,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은 지켜보셔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네, 뭐 주식 하루 이틀하는 게 아니니까 또 다시 좀 좋은 날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몇 빠진 날일수록 좀 더,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주식 말고 다른 거 보시면서, 네,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오늘 같은 날 또 일찍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